안녕하세요. 빈센트 자산트 펀드입니다. 네, 어, 제가 월요일에 입원했다 퇴원하고 나서 뭐한 화, 수, 목, 금, 요일이 됐네. 4일이 지났어요. 네, 근데 제가 수요일까지는 출근 안 했는데 목, 금 출근하니까 수요일까지 출근 안 할 때는 좀 누워 지내고 해가지고 그땐 이제 좀 회복이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 금, 요일 돼서 출근하니까 지금 앉아서 하다 보니까 일을 해서 그런지 똥꼬에 누적되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네요. 네. 한 저녁, 어제나 오늘이나 저녁 대여섯 시쯤 되니까 막 스트레스가 이까지 차오르던데, 뭐 제가 뭐 그렇다고 누구한테 분풀이를 하거나 짜증을 내겠습니까? 뭐, 최대한 조용히 일 마치고 집에 퇴근을 했죠. 예. 그렇게 또 한 주가 지나갔네요. 그 주말엔 원래 제가 좀 발리근 훈련사 수업을 듣고 있어가지고 좀 수업을 들으려고 했는데 이번 주까지 좀 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괜히 또 앉아 있거나 뭐 하다가 아직 실밥도 안 푼 상태에서 탈이 나면 더 문제가 커질까봐 좀 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음 제가 이렇게 신체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켠 거는 미국이 대중 지금 중국이랑 패권 전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대중 무역 제재를 거는데 중국에 직접적인 제재를 걸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한국이랑 타이완에도 이 제재를 걸었잖아요. 그게 반도체 공장 관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제재인데 잘 아시다시피 한국이랑 대만은 반도체 강국이에요. 이를테면 파운드리의 TSMC, 대만의 TSMC, 파운드리의 한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메모리 산업 쪽에 한국의 SK 하이닉스, 뭐 TSMC도 메모리 사업을 하긴 해요. 네, 그렇게 반도체 최강 기업들이 밀집돼 있는 곳이 타이완이랑 한국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랑 대만의 이 반도체 공룡 이 세 기업에게 대중 제재를 걸었어요. 뭐 이게 좀 몇 가지 내열된 것도 있기도 하던데, 근데 사실 굵직하게는 상중하로 이 요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를 볼게요. 하. 지금 반도체 미세 공정에 있어서의 기술을 중국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 금지. 근데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하고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요. 보안이 그만큼 요즘 산업이 특히 반도체처럼 극단의 기술 경쟁을 벌이는 산업에선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어, 대기업 임원들이 중국에 뭐 은퇴하고 중국으로 넘어갈 때 두세 배 연봉 받고 넘어가는 조건으로 가서 뭐 중국 쪽으로 기술 공유를 한다든지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거나 그런 일이거나 아니면 반도체 최신 기술에 대한 중국 쪽으로 정보 노출을 최대한 막으려는 심산인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그렇게 심각성이 와닿지 않아요. 그 다음 방금 하였고, 그 다음 이게 뭔가 체감되는 레벨 중에 해당하는 제재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시설,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저기 TSMC가 가지고 있는 중국의 공장 설비 플랜트에 설비 업그레이드를 앞으로 10년간 금지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반도체 같은 건 어떻게 보면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회로에 뭐 글씨를 쓰는 거라, 글씨란다, 뭐 정보를 입력하는 거라 보면 되는데, 뭐 글씨 혹은 그림을 그리는 걸로 비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만한 기판에 뭐 눈에 보이는 글씨를 썼다 하면 이제 점점 요따만한 기판에 점점 미세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나노 공정, 초미세 공정들이 많잖아요. 근데 점점 이게
반도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 격차가 커지고 더 섬세해지고 있는데 미세 공정이 점점 강화되고 있잖아요. 점점 이 작은 공간에 많은 정보를 입력하는 공정을 발전시켜 나가려면 설비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 공장 내에는 이제 앞으로 10년간 설비 업그레이드를 하지 마라. 이거는 중국이 뭔가 이런 최첨단의 나노 기술 나노 반도체 기술을 나노 단위의 반도체 기술을 사용 못하도록 차단을 박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엔 그러니까 저희 휴대폰 쓰는 것만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빨라지고 좋아지잖아요. 그럼 중국 휴대폰은 중국에서 쓴 휴대폰은 거기서 발전 속도가 딱 막혀버리고 뭐 전투기에 들어가는 것도 전투기에 들어간 반도체 장비도 좀 미국이나 한국, 대만에서 쓸 수 있는 것보다 성능이 안 좋아지고 더 느리겠죠, 정보 처리가. 예, 뭐 그렇게 방산 산업뿐만 아니라 뭐 일상생활에 이르는 전자산업까지 중국의 최대한 피 뭐라 해야 되지? 최첨단 반도체를 사용해서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못 보도록 하는 제재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제재가 적용이 정말 되면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의 뭐 영업이익이나 그리고 각 국가의 GDP에 좀 영향을 받겠죠. 삼성전자 이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에도 국민 GDP에 영향이 있겠지만 대만은 사실은 이게 반도체 산업 TSMC 원툴이에요. 이게 정말 차지한 비중이 크거든요. 국가 산업 중에서 대만, 미국이나 한국, 물론 미국인 비할 바도 아니고 한국에 비해서도 아직은 좀 국가 인프라 자체는 조금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은 이런 제재를 받으면 한국보다 타격이 클 거예요. 네. 여하간 그렇습니다. 이게 중간 단계의 제재, 그리고 상위 단계의 제재는, 이건 어떻게 보면 전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말 자체가 좀 무서운 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중 하중의 상으로 제가 선택을 했어요. 상이 뭐냐 하면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보조금을 뭐 공장 플랜트 스타트업 세팅 비용의 15%를 미국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겠다고 공장 설비 미국 증성을 적극 유치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 적극 유치된 공장 설비에서 발생하는 반도체 산업을 통해서 얻는 영리의 초과 수익에 대해서 음, 미국 정부에서 세금으로 뜯어가겠다, 환수해 가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사실 이게 반도체 영리 영업이익에서 뭐 얼마나 초과 이익을 가져갈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 강하게 뭐 미국 기분 따라 바이든 기분 따라서 대만이나 한국이 좀 밑보이는 짓을 했을 경우 이 초과 이익금으로 떼가려면 또 얼마든지 떼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제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심각한 제재라는 생각은 좀 안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민주당 통치하에 있잖아요. 예, 근데 미국 민주당 하는 말이 좀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심지어 자국 기업인 뭐 제가 예전에 투자했던 옥시덴탈이나 아니면 엑슨모빌한테도 이번에 유가가 너무 올라서 너희들이 돈 많이 벌었으니까 횡재세를 내는 건 어떻겠냐, 검토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자국 기업한테도 어떻게든 세금 뜯어내겠다는 명분을 붙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아직 직접적으로 옥시덴탈이나 엑슨모빌한테 횡재세를 뜯어냈다는 얘기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밑보이는 짓을 하면 너 뜯겠다, 사실 이 약간의 어떻게 보면 협박이에요. 그러면 그냥 바이든이 특별히 열받게 안 하거나 삼성전자, TSMC, SK하이닉스가 다 바이든의 비율을 잘 맞춰가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좀 그런 세금 과세에 좀 관대한, 또 트럼프를
꼭 트럼프가 아니라도 공화당 대통령이 돼버리면은 이 제가 난이도 상으로 배정한 이 초과 이익금 초과 이익금에 대한 미국 정부와 공유, 이거 어떻게 보면 강한 과세에 대한 부분은 그냥 리스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건 좀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고, 사실 근데 말 자체는 토시 하나하나가 좀 무섭긴 해요. 예, 지금 여하간 지금 최근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 대만의 반도체 산업에 이런 좀 예상치 못했던 대중 제재가 가해지면서, 어, 한국 기업들도 대만 기업들도 살짝 깜짝 지금 놀라는 분위기긴 해요. 우선, 이렇게 분위기가 좀 약간 겁나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우리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돼요. 예,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일단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미국 우방임을 강하게 좀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건 일단 결론이에요. 우선 그 결론에 대한 근거들은 좀 천천히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최근에 반도체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 뭐 큰일 났다 이런 얘기도 전 좀 들리기도 해서 우선 방송을 켰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렇게까지 아주 큰일이 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더 미국 진영과 친목 및 한미 동맹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해서,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미국과 최대한 좀 제재 안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게 협의를 하면 제일 좋고, 뭐 그 협의가 어떻게 썩 매끄럽지 않더라도 미국 공장에 반도체 산업을 잘 가동을 해서 최대한 스무스하게 일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잠깐 말이 끊겼는데, 예, 여하간 제 결론은 삼성전자는 뭐 그렇다고 큰 위기가 온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입니다. 예,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좀 더 제 다음 영상에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번에 뭔가 장황하게 쭉 얘기하기도 조금 그렇고, 끊어 얘기하는 게 뭔가 사실 제가 그렇게 끊어 놓은 게 나중에 제가 했던 말을 돌려보기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조금 막 이럴 줄은 정말 몰랐다, 예측을 못한 일은 못할 만한 일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애시당초 미국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좀 갈망이 강해서, 지금 한국이랑 대만은 반도체를 잘 만들었는데 미국은 지금 미세 공정을 못 하고 있잖아요. 애초에 저는 근데 미국에서 언젠가 이런 대만이나 한국에 제재를 걸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전 인텔을 지금 한 뭐 500주 가까이 다 사가는데 한 470주 정도 있거든요. 네, 이걸 염두에 두고 인텔이 계속 떨어져도 계속 사모으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미국의 어떤 기업에게 이런 지금 TSMC랑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역, 반도체 파운드리에서의 역할을 좀 인수인계를 미국의 정부는 원래 해주고 싶었고, 왜냐하면 갑자기 뭐 대만이나 한국이나 언제든지 전시에 노출될 수 있는 국가니까, 그때 미국은 반도체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역할은 미국의 어떤 기업은 꼭 누군가는 해야 될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 비중이 TSMC가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의 55%, 삼성전자가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 사이에 삼성전자의 절반만큼은 파운드리 생산을 해줄 수 있는 회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TSMC의 과도한 비중을 조금 줄일 것 같, 줄여 나갈 것 같다. 인위적으로 줄여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은 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주식들 ASML, TSMC,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익절했거든요. 올 초에. 뭐 그래서 한 뭐 300만 원은 안 되고 한 250에서 300 정도 가까이 손 익절하긴 했는데, 하지만 인텔은 익절을 안 했거든요. 인텔이 배당금이 잘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물려있는 상태이기도 했고, 물려있는 상태이기도 했고, 아, 근데 물려있다 해봤자 뭐 대충 한 200 정도밖에 안 물려있어요. 사실 꼭 손절해야 하는 분위기라면 하겠지만, 근데 인텔은 전 잠재력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빼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파운드리 시장은 TSMC, 삼성전자, 음, 미국의 인텔의 천하 3분지계로 흘러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큰 위기가 아닌 것은 차차 좀 설명을 할게요. 지금 그냥 한 번에 다 몰아서 하기엔 제 오늘 똥꼬 컨디션도 안 좋고 지금 시간 12시 다 돼가요. 오늘 이틀 동안 좀 너무 앉아 있는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하니까 지금 똥꼬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지금 제가 지금 목이 막힐라 합니다. 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 요즘 자막도 없이 자꾸 주저리 올리는데 방송 봐주시는 분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누나, 동생들. 그럼 저 들어갈게요. 빠이.